한국 문화 교육 사례학교를 맡게 된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인과 한국 문화 이런 교육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만드는 과정인 건데요. 보시면은 목차는 세 가지로 일단은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서 시작해서 얘기 나눠지고 한국 문화나 한국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로 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렇게 가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이제 정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정이라는 문화. 그래서 이제 음식 많이 먹으라고 해서 이제 음식을 좀 더 내가 먹고 싶지만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한번 사건이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정으로 얘기가 끝나서 이제 훈훈하게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 젓가락을 이제 뭐 새 공용으로 하는 새 젓가락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던 젓가락으로 이제 줬을 때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밥그릇 위에 이제 음식이 딱 놓였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는데 이제 옆에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정 얘기가 나오고 막 하는데 예전 전통적인 한국의 행위랑 이제 현대에서의 행위랑은 좀 달라졌는데 어느 걸 보면 한국 문화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현대식의 한국을 또 한국처럼 막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시기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정의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한국 사람은 이렇다, 뭐 남자는 이렇다, 뭔 이렇다라고 정의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렇게 해서 정의가 어렵다는 내용을 먼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했을 때에 나왔던 것들이 다양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지금 현실과 세계화의 AI 디지털 세상에서 뭐 이런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미래에서는 요게 조금 좀 다르다 예전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이를 제일 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 어떠냐.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고 좀 정의 내리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음식을 주냐 안 주냐 뭐 그걸 받았을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런 어떤 행동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으로 이렇게 좋게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좀 해보고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다 그런 통합이라는 거 안에 느껴지는 거고 지역이라던가 예전에 뭐 우리 삼국시대처럼 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다 통합으로 같이 살아가자라는 그런 사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게 한국이다. 근데 한국이 이제 세계화를 맞이하는 지금 이런 뭐 디지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걸 맞이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한국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문화로 보이고 이런 거를 한국인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상상하고 실현시키며 땅이나 민족 등에 대한 편가름 없이 만물을 다 같은 하나로 통합해서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보면은 나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문화도 한국 문화라고 좀 정의 내리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나눴던 내용인데 반응은 좀 전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교육 사례를 발표하자고 해서 이 내용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 한국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런 그 속에 숨어 있는 이런 한국인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고 가르치면서 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를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국인으로 좀 규정해보자.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을 당신은 한국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도 당신이 원하시는 한국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름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한국 문화라고 했지만 이거를 기독교로 풀면 예수님이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고 불교로 풀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상적인 거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거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국인으로 좀 하고 싶다, 정의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제 경험이라든가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내 좋은 취지로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겪는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냐 없냐. 한국 사람은 못하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 거고 나한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내가 분명히 이롭게 하고 좋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손해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더 큰 테두리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확장시킬 수 있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평안한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게 하는 한국 문화교육. 아니 저는 이런 걸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이런 외국인들이라든가 한국 사람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계획 관련해서 한국인의 지혜와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그 방식을 본인에게도 적용하고 연습시키게끔 하는 한국 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의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문화교육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일이 제 생일이라서 좋은 피드백을 제가 마음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는 이런 걸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한번 좀 제가 발표 자료를 좀 만들었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제미나이라는 GPT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든 자료 있는데 이걸 한번 PPT로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의 충돌과 재해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읽어보면 한국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연구 동기를 정문화로 중심으로 고찰합니다 라고 해서 한국인의 정 관련된 문화들 나오는 거 있고 뭐 감성적인 연대에서 정에 대한 이해 부분 그리고 한국 문화의 본질적 인연과 정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사명이라고 해서 홍익 인간 사상 나오는데 이렇게 그 그림도 좀 붙여 넣었고요. 상생을 실천하는 실천적 존재라고 해서 혈연을 넘어선 실천적 정체성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PPT를 좀 만들어 주네.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어느 정도 맥락을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존 문화나 교육의 한계에 관련해서 지식 전달 중심 관련된 거에서 언어학습 보조 수단화 그리고 상호 문화 역량 부족 관련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런 것들은 어떠냐라는 내용으로 얘가 좀 정리를 해줬네요. 새로운 목표와 정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PPT가 만들어주는 내용인 거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해서 근데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걸 이제 전달을 했어요. 미리 전달. 잠깐만. 그래서 이거 생일을 거기다 꼭 넣으신 건가요? 어떤 거요? 수업을 내야지. 아니 저 멘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난 사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이제 땜님하고 헝거줄님 불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 설명을 드렸어요.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았고요. 제가 차마 혹시 얼마면 요 교육 듣고 싶냐라고 해서 돈을 얼마큼 낼 수 있는 의향인지를 좀 물어보려다가 서로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까지 진행을 안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서 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다라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걸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템플스테이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참선 관련해서 명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의하는 명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뭐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깨 있을 땐 생각을 많이 하고 잠잘 때도 사실 생각을 밖에 꿈을 꾸기도 하면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정의가 이제 명상인 거고요. 바로 공양 관련돼서 뭐 이제 이 식사가 이제 나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 음식이 올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 건데 제가 제 교육에서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났던 거는 아까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제 교육 관련돼서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를 내가 음식을 고를 수가 없어. 그냥 가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밥을 공양을 받고 요거를 그 집을 거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 그 사람들이 주는 것만 해야 돼. 뭘 주든 그걸 받아와서 먹는 거. 그래서 저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 제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좀 가난한 집안이든 뭐 나한테 장애가 있든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한국인이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연등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연등 제가 정의하는 연등은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물들이다라는 개념 아시죠? 이렇게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싼 게 있으면 그 감싼 거에서도 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변에 내가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데 연꽃은 좀 특이하게 영향을 안 받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을 막 나오는 게 내가 진흙탕 속에 있지만 나는 깨끗하게 꽃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나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연등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불교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 환경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게끔 좀 그런 역할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촬영을 하느라고 교육은 여기서 한번 마치면서 영상을 좀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